사형객은 그가 무공을 모르긴 하나 나무를 기어오르는 솜씨는 제법 민첩하다고 여겼다. 이때 어린 거지는 가장 큰 대추들을 골라서 따더니 연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삽시간에 그의 주머니가 불룩해졌다. 그제서야 어린 거지는 나무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두 손으로 대추를 한 웅큼 받쳐들고 사형객에게 내밀었다. 이 대추를 잡숴보세요. 사형객은 말없이 대추를 받아서 먹어보았다. 달콤한 것이 맛이 괜찮았다. 그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부탁하는 꼴이 되었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넌지시 말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느냐? 나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나의 신분을 알려주겠다. 그러나 어린 거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나는 남에게 부탁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사형객은 속으로 흠칫해져서는 물었다. 어째서 남에게 부탁을 하지 않느냐? 어린 거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의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부탁을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들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부탁하고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산다고 했어요.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사형객을 한번 힐끔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저의 어머니는 때로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주면서도 제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섭게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계잡종 새끼,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것이냐? 왜 그 예쁜 계집년에게 가서 부탁하지 않고 하면서 마구 때리기 때문에 저는 결코 남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사형객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예쁜 계집년이란 누구냐? 어린 거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도 몰라요. 사형객은 다시 한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적지 않게 실망을 했다.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길래 부탁도 하지 않는 것일까? 부탁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되는데 야단났군.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때리고 욕을 한다니. 아마도 남편이 소실을 얻어 그녀를 버렸기 때문에 아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모양이다. 시골의 우둔한 여인네들은 본래 그렇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너는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데 남에게 밥을 빌어먹거나 돈을 동냥하지 않았느냐? 어린 거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한 번도 빌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남이 나에게 준다면 갖고 남이 주지 않을 때는 그가 주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정신을 팔게 되었을 때 가지고서 뺑소니를 쳐요. 사형객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거지가 아니라 도둑놈이구나. 어린 거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도둑놈이 뭐예요? 사형객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는 것이냐? 어린 거지는 더욱 궁금하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모르니까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침이라는 게 뭐예요? 사형객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비록 때가 묻어 더러운 얼굴이지만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이 전혀 우둔한 점이 엿보이지 않았다. 너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어째서 그 나이가 되도록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어린 거지는 침울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의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기 싫어했어요. 나를 보기만 하면 역겨워했거든요. 그리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나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부득이 아황에게 말을 걸죠. 그러나 아황은 말을 들을 수만 있었지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도적이 뭐고 시치미를 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사형객은 그의 눈동자에 조금도 교활한 빛이 없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정말 슬쩍 말을 돌려서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닌 것 같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물었다. 그럼 이웃과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어린 거지는 눈망울을 굴리며 반문했다.
이웃이 뭐예요? 사형객은 그만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너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어린 거지는 실망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 11그루의 소나무와 소나무 위에서 살고 있는 다람쥐들, 그리고 꿩들이나 토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짹짹 소리만 지를 뿐 말은 못하던데요? 사형객은 그만 어이가 없었다. 너는 이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 외에 남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느냐? 그는 암담히 말했다. 나는 줄곧 산중에서 살았으며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어머니 외에 남과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며칠 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가 산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황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고개를 쳐들고 사형객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남에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고, 아황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한결같이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나요?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는 황량한 산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거기다가 어머니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 이것저것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는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대답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말이다. 너는 어떻게 은자로 만두를 사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어린 거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남들이 사 먹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는 다시 사형객을 쳐다보며 말했다. 은자가 없다면 나에게 있으니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그는 품속에서 은조각을 꺼내서 내밀었다. 사형객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필요 없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멍청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치사한 녀석은 아니로구나.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자 그는 점차 마음이 놓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나이 어린 거지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거지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조금 전에 나를 거지가 아니고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내가 거지예요? 아니면 도둑놈이에요? 사형객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남에게 밥을 빌어먹고 동냥을 했을 때 남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은자를 주었다면 바로 거지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만약에 내가 남이 주는 것을 갖지 않고 몰래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면 도둑놈이 되겠지. 어린 거지는 잠시 생각을 해보고 나서 말했다. 나는 한 번도 남에게 동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든 주지 않든 집어먹곤 했죠. 그렇다면 나는 도둑놈이겠군요.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엉뚱한 말을 했다. 그렇군. 당신은 늙은 도둑놈이지요? 사형객은 그 말에 흠칫 놀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어린 거지는 그가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니, 그럼 당신은 늙은 도둑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자루의 검은 분명히 상대방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빼앗아왔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린애가 아니니 늙은 도둑놈이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사형객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 도둑놈이라는 말은 남을 욕하는 말이야. 늙은 도둑놈도 남을 욕하는 것이고. 너는 함부로 나에게 욕을 해서는 안 돼. 어린 거지는 그제서야 이해가 가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당신은 왜 나에게 욕을 했어요? 사형객은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 순간부터 너를 욕하지 않겠다. 너는 거지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다. 나는 너를 꼬마라고 불러줄 테니 너는 나를 백부님이라고 불러라. 어린 거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꼬마가 아니에요. 나의 이름은 계잡종이라니까요. 사형객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계잡종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좋지 않다. 너의 어머니는 너를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너의 어머니는 정말 이상하구나. 어째서 자기 아들을 계잡종이라 불렀지?
어린 거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반문했다. 계잡종이 뭐가 나빠요? 나의 아황은 바로 걔가 아니에요? 그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요. 마치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황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자 그는 컹컹 짖기만 했지 말을 못하는데 당신은 말을 하는군요. 그는 사형객의 등을 몇 번 어루만졌다. 손길이 매우 부드러운 것이 마치 개 잔등을 만질 때의 손짓이 아닌가. 사형객은 한 줄기의 내력을 등에다가 돋우었다. 그 순간 어린 거지는 흠칫하며 얼른 등에서 손을 떼었다. 마치 불에 달구어진 인두를 만진 듯 재빨리 손을 움츠렸다. 거기다가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메스꺼움을 금하지 못해 헛구역질을 했다. 사형객은 웃는 듯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나에게 무례한 짓을 했으니 고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겠지? 천진난만한 어린 거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백부님, 몸에서 열이 나는가 봐요. 빨리 저 나무 그늘에 가서 쉬도록 해요. 내가 물을 좀 떠다 드릴게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열이 대단해요. 아마도 가볍지 않은 병인 것 같아요. 그는 얼굴 가득 관심이 어린 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손을 뻗쳐 그의 팔을 잡으며 부축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자 사형객이 아무리 포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어린 거지를 대하자 계속 옹기행공하여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왜 병이 났다고 하느냐? 봐라. 이제 열이 다 식었지 않느냐? 그는 그 조그만 손을 잡아 끌어 자기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어린 거지는 그의 이마가 갑자기 서늘해진 것을 보고 급히 말했다. 어이쿠, 백부님이 곧 죽게 될라나 봐요. 사형객은 그의 말에 내심 노화가 치밀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내가 어째서 곧 죽게 된다는 것이냐? 어린 거지는 근심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저의 어머니가 한 번 병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났다가는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죽는다. 곧 죽게 된다. 이 양심도 없는 것.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사형객을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그 후 하마터면 침대 위에서 죽을 뻔했으며 2개월간 끙끙 앓았다고요. 사형객은 미소 지었다. 그는 천진난만한 이 꼬마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리고 있었다.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어린 거지는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여 미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약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동남쪽으로 한동안 걸었다. 어린 거지는 하늘에 걸려있는 강렬한 태양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길 옆으로 가서 7, 8개의 커다란 나뭇잎을 땄다. 사형객은 어린 거지가 심심해서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린 거지는 그 나뭇잎으로 모자를 엮더니 사형객에게 내밀었다. 햇살이 따가워요. 병이 났으니 이 모자를 쓰세요. 사형객은 그야말로 그의 행동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심정이었다. 그의 호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모자를 머리에 썼다. 따가운 햇살 아래 그와 같은 모자라도 쓰니 한결 시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만 했지 이와 같이 선의의 관심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제 이 꼬마 거지가 자기를 위해 주자 마음속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그들은 조그만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 거지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돈이 없지요? 그 병은 배가 고파서 난 것인지도 모르니 밥집으로 가서 실컷 먹어요. 그는 사형객의 손을 잡아 끌며 어느 반점으로 들어갔다. 어린 거지는 여태까지 반점에 들어가 보지 못한 터라 어떻게 음식을 시켜야 할지를 몰랐다. 그리하여 그는 품속에 간직했던 은조각과 동전을 모조리 탁자 위에 꺼내놓고 나서는 사환에게 말했다. 나와 백부님께서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어야겠어요. 그러니 이 돈을 다 가져가도록 하세요. 은자는 3냥이 넘었다. 이 돈이라면 한 탁자에 푸짐한 음식을 시킬 수 있었다. 사화는 크게 기뻐하면서 재빨리 부엌에 닭고기, 쇠고기, 생선 등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주문했다. 얼마 후 그 음식들이 차례로 날라졌다. 사형객은 2근의 배가를 시켰다. 배가를 갖다 주자 어린 거지는 그가 권하는 대로 한 모금 마셔보고는 배탄했다. 아이, 매워요. 맛이 없어요. 그는 고기와 밥만 먹었다.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정말 철이 없구나. 하지만 호방한 성격을 타고났으며 보기에 우둔하지는 않다. 잘 가르친다면 훌륭한 고수가 될 법도 한데. 그러나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다. 세상에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자들이 많아. 나의 그 제자로 말할 것 같으면 자질이 뛰어났으며 이 세상에서 한번 만나보기 힘든 기재였다. 하지만 그는 나를 해쳤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또다시 제자를 거둬들여?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그만 노기가 등등해지고 제자를 거둬들일 생각은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다. 2근의 배가를 다 마신 후 그는 음식을 약간 먹고 말했다. 가자. 어린 거지는 관심 어린 음성으로 물었다. 빽부님, 이제 괜찮아요? 사형객은 말했다. 괜찮다. 그와 같은 대답을 하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은자를 다 써버렸으니 다시 밥을 먹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나에게 부탁을 할 것이다. 우선 큰 고을로 들어가 금을 은자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들은 그 고을에서 떠나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 사형객은 그를 힐끗 바라보며 물었다. 꼬마야, 너의 어머니의 성이 무엇인지 너에게 말한 적이 없느냐? 어린 거지는 즉시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머니죠 뭐. 어머니에게도 성이 있어야 하나요? 사형객은 그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물론이지. 사람마다 성이 있는 법이다. 어린 거지는 되물었다. 그렇다면 나의 성이 뭐예요? 사형객은 실소를 금치 못하며 말했다. 내가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계잡종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듣기에 좋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까? 어린 거지가 만약에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하고 말하게 된다면 자기에게 부탁을 한 셈이니 아무렇게나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자기의 맹세를 지켰다고 할 참이었다. 그런데 어린 거지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지만 저의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계잡종 하고 부르는 게 버릇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이름을 얻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예요. 계잡종이라는 게 왜 듣기 싫어요? 사형객은 눈살을 찌푸렸다. 계잡종이라는 한마디가 어째서 듣기 싫은지 일시 설명하기가 곤란하구나. 바로 이때였다. 앞쪽 왼편 숲속에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형객은 속으로 흠칫했다. 저쪽에서 누군가 싸우고 있구나. 손을 쓰는 것이 무척 빠른 것으로 보아 무공이 꽤 높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는 즉시 나이 어린 거지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저쪽으로 가보자. 그러나 절대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이 어린 거지의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자기 손을 끼우고 받쳐들었다. 즉시 그는 경공신법을 펼쳐서 무기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다.